바쁘신 일정에도 당사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은 4분기 경영 실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당사 CFO께서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표 내용은 동시통역, 질의응답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아울러 금일 발표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컨퍼런스 콜에 참석한 당사 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는 재무혁신본부장 성낙선 상무, 전략본부장 김민우 상무, 기초소재 경영지원본부장 곽기섭 상무, 모노머 본부장 심형섭 상무, 폴리머 본부장 천양식 상무, 첨단소재 경영기획부문장 박진석 상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선 2025년 연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18조 4,830억 원, 영업손실 9,43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적자폭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첨단소재 사업 및 롯데 정밀화학의 실적이 개선되며 전사 수익성은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경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4조 7,099억 원, 영업 손실은 4,339억 원으로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와 LCI 초기 가동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 규모는 확대되었습니다. EBITDA는 적자 69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세전 손실 및 당기 순손실은 4분기 자산 손상 평가가 반영되면서 각각 1조 7,363억 원, 1조 6,090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다음 연결 기준 재무 현황입니다. 4분기 말 기준 자산은 약 31조 원, 부채는 약 13조 원, 자본은 약 18조 원이며 부채 비율은 76%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부문별 실적과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화학 부문입니다. 4분기 매출은 3조 3,431억 원, 영업손실 3,957억 원입니다. LCI 신규 가동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감소하였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비수기 종료에 따른 점진적인 수요 회복세에 따라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첨단소재 부문입니다. 4분기 매출은 9,295억 원, 영업이익은 221억 원, 영업이익률 2.4%를 시현하였습니다. 연말 고객사 재고 조정 및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며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하락하였습니다. 1분기에는 연말 재고 조정 시즌 종료에 따라 전방 산업 수요 회복과 함께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금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이미 설명드린 바 있어 이 자리에서는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4,391억 원, 영업이익은 193억 원, 영업이익률은 4.4%를 시현하였습니다. 전방산업의 수요 약세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하락하였습니다. 당분간 수요 약세가 지속되면서 1분기에는 보합 수준의 수익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전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미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며 오늘은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1,709억 원, 영업손실은 33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ESS 및 회로박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1분기에도 이러한 제품 다각화 전략을 통해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실적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당사 CFO이신 성낙선 상무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재무혁신본부 성낙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당사 실적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투자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분기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LCI 상업 가동에 따른 초기 영향 등이 반영되었으며 영업권 및 자산 손상 등의 비용 인식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근본 영업의 비용 인식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5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당사는 사업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내 산업 단지별 석유화학 구조 개편에 발맞춰 대상 공장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범용 석화 사업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존 공장도 최적 설비 가동률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파키스탄 사업, 말레이시아 고무 사업 등 비핵심 사업은 물론 비영업 자산들도 과감히 정리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미래성장 기반 확충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동남아 시장의 수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석화 단지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4분기에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율촌 지역에서 국내 최대인 50만 톤 규모의 기능성 컴파운드 공장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생 수소를 활용한 수소 발전소와 수소 출하센터를 가동하여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사업 환경은 상당한 도전이 예상되지만 당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구조 전환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내 범용 석화 사업 비중 축소와 미래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략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범용 석화 사업 구조 합리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산 사업 재편을 연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기능성 소재와 같은 고부가 제품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당사는 올해 완공 예정인 율촌 컴파운딩 공장을 거점으로 슈퍼 EP와 같은 고부가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추진 중인 다양한 소재 사업들의 확장도 점차 본격화되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전지 소재에서는 북미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 건설 중인 미국 양극박 공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AI용 회로박 등 기능성 동박 제품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자회사 반도체 공정 소재, 시그양, 그린 소재 등의 제품들도 단계적으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춘 수소 에너지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어 올해는 6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가 추가적으로 가동될 계획입니다. 재무적으로는 현금 흐름 중심의 보수적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사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업황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70%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라인 프로젝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에비타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하여 재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당사는 별도 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 30%를 지향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안정성과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 배당을 주당 500원으로 지급한 데 이어 결산 배당 역시 주당 500원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종 배당안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투자자 및 주주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되지만 당사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이익 회복 국면에서 견고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하여 보내주신 관심에 성원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한 분당 2가지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Now Q&A session will begin. Please press star 1, that is star and 1, if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order you have pressed the number star 1. For cancellation, please press star 2, that is star and 2 on your phone. In order to allow as many Q&A chances as possible within the restricted time, we would appreciate only 2 questions per each participant.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JP모건의 파슬리 옹님입니다. The first question will be provided by Parsley Ong from.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Hi, this is Parsley. Thank you for the chance to ask questions. So my first question is on the very large impairment loss in fourth quarter. Could you give us some details on which chemical asset that relates to? And would that just be the Daesan cracker or some other crackers? So if we proceed with further restructuring, would we expect another round of impairments when the plant shuts down, or is everything already booked in? And also, could you give us an update on your other restructuring potential initiatives? So that's the first question. The second question is, you mentioned earlier that you might be expanding PCB foil for AI applications. Could you give us a sense of the capacity, CapEx, timing, and the grade of PCB foil you're expecting? Is it like HVLP 3 or 4? So how would the margins and prices compare versus your existing copper foil product? Thank you.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4분기에 있었던 그 대규모 손상 차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학 자산과 관련된 송산 차손인지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것이 대산 크래커와 관련된 것인지 혹은 여타 다른 크래커와 관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또 추가적인 손상 차손을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모든 이제 예상 가능한 손상 차손은 다 반영이 된 것인지 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상하고 계신 추가적인 그런 구조조정 이니셔티브가 있다라면 역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발표 중에 이 AI용 그 회로박을 앞으로 이제 확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떠한 그레이드의 그런 회로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또 기존의 그 동박과 관련해서는 마진이라든가 가격 같은 것은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혁신본부장 성학순입니다. This is Naksun Song, the CFO. 근본 손상 차손은 전년과 유사한 1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권이 절반이 되고 나머지 자산들은 현재 자산 손상으로 절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o as to the impairment loss related question, so the amount is similar to last year at 1 trillion won. Half of that is related to goodwill and half of that is related to the impairment of assets. 현재 회계법인과 손상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IR팀을 통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as of yet, we are still discussing with the accounting firm about the final amount of the impairment loss. When the final number comes out, we will be sure to share it through our IR team.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사업 재편을 위해 크래커 사업 셧다운 관련된 손상과는 근본 손상 인식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nd also with regards to your second question, with regards to the recent impairment loss, this has nothing to do with and is unrelated to. 부장 김민우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This is Minoo Kim. I'm the CSO. Let me take your second question.
뭐 상세한 내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문의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지만 오늘 질문을 하셨으니 대략적으로 말씀을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for further details, it would be better if you inquire. EV용 외에 동박의 용도는 ESS용 그리고 최근 좀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AI용 회로박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S용 같은 경우에는 큰 범주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전지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EV용과 마진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박 자체도 공급이 어느 정도는 과잉인 상태여서 전지사들과의 공급에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큰 수익성을 내고 있지는 못하나 조금씩 ESS 용도의 성장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가동률 상승과 함께 마진 회복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I용 회로박의 경우에는 현재 승인을 받아서 공급 가능한 동박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에너지 머티리얼즈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말레이시아 공장은 자동차 혹은 ES용 전용으로 저가의 전기를 활용하는 쪽으로 오랜 포커스를 하고 회로박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익산 공장의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회로박 전용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에는 현재 가동률 고려할 때 잉여 캐파가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캐펙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익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회로박 공급을 위해서 후처리용 설비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앞단에 있는 제박 설비는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캐펙스로 설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전우재 님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Woo-Ye Jeon from KB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전우재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면 일단 우리 제품군에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우주나 항공, 로봇 관련 산업에서 특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고부가 소재가 있다면 어떤 제품들이 있고 연구나 상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구조조정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구조조정이 이제 하반기에 진행이 되면 어떠한 적자 제품들 생산이 먼저 줄어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두 가지 현상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아직 대답해 주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믹스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최소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국내 저가로 판매하는 계약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마 줄어들 것 같고 이게 맞다면 국제가 대비해서 할인되어 있는 계약이 얼마나 있었을지 뭐 전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몇 퍼센트가 국제가 대비 할인되어 있는 제품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략본부장 김민우입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This is Minoo Kim. I'm the CSO. Let me answer your second question first. 대산단지 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그 생산이 줄어드는 적자 제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해당 시점에 저희가 가동 조정을 진행하는 시점에 각 제품의 시황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답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제품들의 수익성을 보고 판단해 보자면 대체로 LD EVA는 수익이 좀 나는 제품이었고 HDP라든지 PP 제품 중에서 일부 그레이드는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리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일 그레이드가 아니고 다양한 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수익이 나는 그레이드도 있고 적자가 나는 그레이드도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생산량을 줄이면서 수익성이 좋은 그레이드에 집중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제가 대비 할인하는 품목이 어느 정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체로 국내 내수 가격은 국제가 대비해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And also, part of 그러한 국내 시장의 수익성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수출 시장에 비해서는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믹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with regards to the improvement of the portfolio product mix, I think I can speak about this topic in probably two ways. 재무적으로 저희가 대산단지 구조 개편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지분 구조는 50% 지분을 저희가 보유하는 것입니다. So financially speaking, as we are participating in the restructuring of the Daesan Industrial Complex, the plan is that we will take 50% of the stake.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럴 경우에는 롯데케미칼 연결에서 제외되는 효과로 인해서 연결 재무제표 상으로는 대산 비즈니스 전체가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빠진다고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50%의 합작사의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각사 두 개의 크래커를 80에서 85% 가중 수준에서 하나의 크래커를 완전히 셧다운할 때 축소되는 물량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소재 경영기획 부문 박진석입니다. 1번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my name is Jin-sung Park. 가전이라든지 모바일,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에 ABS PC 제품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Of the advanced materials business. 유망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e are internall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next generation promising businesses for the future.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망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는 앞서 질문하셨던 우주항공, 로봇, 6G, 데이터 센터, 에너지 관련된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And those sectors that we believe will be highly promising businesses. 특히 여러 가지 피지컬 AI가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소재 역시 이에 접목할 수 있는 소재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망 차세대 전망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의 특성은 고강성, 경량화, 금속 대체가 가능한 부분들,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 열을 방열할 수 있는 소재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EP 소재군을 여러 가지 제품군을 다 소재를 펼쳐놓고 현재 슈퍼 EP와 일반 제너럴 EP를 구분해서 실제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제품군을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 하면 하이엔드 쪽 슈퍼 EP 제품에는 PPA, 피크, LCP, PPS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국내 대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현재 개발 착수해 있고 일부 제품은 테스트로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고부가 슈퍼 EP 사업이 지속된다고 하면 또 IR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조현열입니다. The following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Hyun-Lil Cho from Samsung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조현열입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정책 관련 이슈인데요. 최근에 이제 납사 관련해서 소비세 인상하는 이슈들 있었고, 그리고 증시세 환급 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서구화학 시황에 좀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업황 회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대략적 의견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LEP 컴파운딩 관련해서 증설 지금 투자비 한 3천억 정도 집행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도움이 되고 나서 실제로 상업 가동이 되었을 때 연간으로 예상 가능한 매출이랑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어머 본부장 심영섭입니다. 중국 납사 소비세 개편 관련돼서 현재로서는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중국의 소비세 방향은 전면 부과 후에 환급 정책으로 전환이 계획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o with regards, my name is Kim Young-seo. Let me take your first question about the consumption tax in China. So there has not been, as of yet, an official announcement regarding the NAFTA consumption tax. But we understand that the general policy direction of China is that they will be engaging in a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sumption tax on NAFTA and then afterwards transition toward rebates. 이에 대한 영향으로서는 중국의 수입 수요 단기적으로는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으나 가동률 감소로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석가사의 원가 부담은 증가하여서 제품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한국 크래커의 일부 개선 가능성은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네, 폴리머 본부장 최한식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세 환급 및 축소 관련해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So this is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및 수출 심화 저가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4월 1일자 또 연말자로 해서 환급하는 것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발표를 한 제품이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태양광, 그다음에 배터리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품의 특징이 중국 제품이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을 절대적으로 잡고 있는 제품으로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 제품이 90% 이상, 배터리 제품도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들은 실제 환급되기 전까지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물량 증가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4월 1일자로 중단되는 EVA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EVA 수입량 증가가 실제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충분하게 밀어내 수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실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 경영 기획 부문장 박진석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is Jin-seok Park from the Advanced Materials Business Unit. Let me take your second question. 우선 율촌 컴파운드 공장에 대한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let me briefly. 율촌 컴파운드 공장은 글로벌 기능성 소재 생산 전문 회사로 자가 컴파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컴파운드 공장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개의 라인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신설 5개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올해 1월에 이설된 6개 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23개 라인을 전체 다 가동을 이설을 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하반기가 되면 전체 연간 50만 톤 규모의 컴파운드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첨단 소재가 연간으로 판매하는 물량은 140만 톤 규모에서 실제 고부가 컴파운드 제품으로 100만 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율촌 공장 관련된 부분들이 23개 라인이 다 완공이 됐을 경우에 50만 톤 규모는 전체 컴파운드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매출 한 2조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5%에서 10%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율촌 공장은 모빌리티와 IT 사업에 특화된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하는 한편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도 가능하도록 설비 확충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증권의 윤재성 님입니다. The following.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하나증권 윤재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적자가 꽤 크게 4분기 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초기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동률이나 판매 현황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기 비용이 줄어들면서 의미 있게 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각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들을 쭉 봤을 때 2026년이나 27년도 정도에 글로벌 증설 부담이 없는 제품군들은 어느 쪽에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And 2027. 네, 기초소재 경영지원본부장 곽기섭 상무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m Ki-seop Kwak. I'm head of the corporate planning division of the Basic Chemicals business unit. Let me take your first question. LCI는 25년 10월 15일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In the case of LCI, it started commercial operation on the 15th of October 2025. 상업 생산 초기 고정비 영향과 그 4분기 동남아 시장의 약세가 맞물려서 좀 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So in the initial phase of the commercial production, there was impact of the fixed cost, and also this was coupled with the weak market conditions of the Southeast Asian region in the fourth quarter, and so this led to losses. 초기 비용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초기에 시생산과 이렇게 고정비 부담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시황의 실적에 부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it's difficult to specify the accurate figures for the initial expense, but coupled with the cost of the pilot production as well as the fixed cost, this had a burden on the initial performance of this plant. 동남아의 대부분의 크래커들이 지금 75에서 90% 수준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LCI도 거기에 맞춰서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o most of the cracker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are running at a utilization rate of 75 to 90%, and the utilization rate of LCI is not much different. 현재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과 생산 효율 증대, 내수 시장 중심의 판매를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o once the plant operates at a stabilized 폴리머 본부장 천하 씨입니다. So this is Yang-sik Chun from the Polymer Division. 네, 그 증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t me take your question about the capacity add-ons. 올해 예상되는 그 제품별로 증설량은 PP가 600만 톤, HDP가 500만 톤, LLDP가 300만 톤, LDEVA가 35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his year, the expected capacity add-on volumes is for PP 6 million tons, HDPE 5 million tons, and LDPE 3.5 million tons. 내년 27년에도 양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은 그 크게 차이 없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의 증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Next year, we believe the volumes will be largely similar, maybe a slight reduction from this year. 현재 증설되는 양은 전 세계 수요에 제품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6% 정도에서 10% 정도까지 그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f you look at the capacity add-ons that are going on currently globally compared to the demands, although it differs slightly by the product, it's about 6 to 10% of the overall demand. 저희 제품의 수요 증가율이 보통 4에서 5%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초과한 증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So normally we anticipate about 4 to 5% growth in the demand for our products. So there is capacity add-ons going on that exceeds the demand levels. 다만 현재 예상된 일부 이제 증설분들이 연기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수요를 약간 초과하는 부분에 증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However, among the planned capacity add-ons, some of them is scheduled to be postponed, and so we believe that overall the supply will be slightly exceeding the demand levels.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IR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